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입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서울대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깜짝 놀랄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상당히 자유우파의 정신을 강조한 발언들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환수는 지금 필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으면 상당히 부들부들 떨만한 발언들을 연이어했습니다. 강성 발언들입니다. 어쩌면 이준석 대표로는 지금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이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김종인 편에 서는 듯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데 대해서 김정은에 대한 강성 발언으로 보완하려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준석은 적어도 북한 문제만큼은 상당히 우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당대표에 선출됐을 때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교육까지 받은 그런 사람인데 왜 지금 이따위 짓을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수상에서 김정은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을 만나면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고 묻자 당신 지금 행복하냐? 왜 그렇게 사냐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상당히 센 발언입니다. 야, 김정은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라는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 사람이 이 질문을 던졌으면 총 맞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주저했을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서구적 사상을 교육받고 본인도 분명히 인권 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것에 반해서 사는 삶이 행복할까?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이 왜 지금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없는 이런 왕조 체제의 독재자가 됐을까에 대해서 분명한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임기 동안 김정은을 만나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시도한 과거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옛날에 김정은 지메일 주소라 해서 보내봤는데 답장이 안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 지메일 주소를 알아냈군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근데 그 주소가.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전까지 28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그런 삶을 살 거라 생각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만 해도 당대표까지 하고 정치할 것을 꿈을 안 꿨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 생각이라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단기간에 급격한 성과를 낸다고 홍보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 제대로 된 상호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의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왜 그렇게 개성공단에 금강산 관광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MZ세대가 20년 전의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대북 유화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경협이야 할 수 있지만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북한의 개방이 담보돼야 한다. 또 창의적 발상을 할 때가 됐다. 국민 다수가 설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의 반대가 될 수 있는 파주공단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한창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언급하는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려는 계획보다는 종전선언의 정치적 효과만 노린 게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빅딜 방식이 트럼프의 운전자론이 실패한 후에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위험하겠구나. 문정부 임기 전 선거 전까지 북한과 타결을 하려고 시간에 쫓겨 하는 합의가 아닐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도 한미 외교부 차관 회담에서 우리 쪽은 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지만 미국 쪽은 셔먼 차관은 아예 이 보도자료에 종전선언 종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썼습니다. 우리 보도자료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문재인의 종전선언이 허망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센 발언을 또 하나 냈습니다. 바로 이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입니다. 이건 필요 없다고 이준석은 말했습니다. 미국 동맹 강화를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전작권 환수에 따른 자주국방이다. 지휘권도 없는 우리 군대는 미국의 보조병이라는 의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가 국가안보 정책에 있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며 한미동맹 비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왔다. 우리는 세 방면이 이 바다로 트여 있는 상황이어서 영세 중립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주국방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4년 동안 확실한 친구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어졌다. 안보 분쟁에 있어 합치점을 찾을 수 있는 쪽과 연대해야 하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이준석이 좀 마음에 듭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이 서울대의 젊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안보관, 대북관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